한적한 시골 마을의 저녁. 낡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가른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어느덧 15년. 칠순을 넘긴 한정수는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홀로 밥을 뜬다. 국은 금세 식고 반찬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는다. 그녀의 눈빛에는 고독과 말하지 못한 세월의 무게가 서려 있다. 정순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다. 도시에 나가 성공했다 자부하는 장남, 늘 어머니께 억울함을 토로하는 둘째 딸, 그리고 아직 철들지 못한 막내. 하지만 그들 누구도 어머니의 저녁 밥상 앞에 앉아주지 않는다. 전화 한 통도 편지 한 장도 없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마당 앞에 오래된 검은 승용차가 멈춰선다. 낯익은 실루엣이 차에서 내린다. 70을 넘긴 남자. 그러나 여전히 눈빛은 날카롭고 기품이 서려 있다. 그는 바로 정순이 젊은 날 뜨겁게 사랑했으나 운명처럼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 박도현이었다. 문 앞에서 마주 선 순간 정순의 눈은 커지고 손에 든 숟가락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진다. 도현은 말없이 미소를 짓는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그 얼굴, 그녀의 심장은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재회는 단순한 감격만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한다. 아니, 저 집에 왜 그 양반이 돌아왔대? 혹시 돈 노리고 온 거 아냐? 오랜 세월 쌓아온 정순의 삶은 순식간에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더 큰 문제는 그녀의 자녀들이었다. 장남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엄마, 저 사람 왜 다시 만나?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둘째 딸은 눈을 치켜뜨며 소리친다. 엄마 혼자 계시다. 외로워서 그렇다지만 저건 아니야.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막내는 말없이 두 눈만 번뜩인다. 그의 속내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 40년 만의 재회. 사랑과 불신, 기대와 의심이 얽혀 정순의 고요하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돌아온 그림자, 박도현. 그는 과연 정순에게 축복일까, 불행일까? 다음 날 아침, 한정순의 집 앞마다 세 자녀가 동시에 모여들었다. 어제 돌아온 박도현의 등장은 마치 돌을 던진 듯 고요하던 연못을 요동치게 했다. 아직 말 한마디 나누지도 않았지만 자녀들의 눈빛엔 이미 불신과
탐욕이 번지고 있었다. 장남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사람 절대 믿지 마. 옛날에 사라졌다가 지금 왔어.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집도 땅도 다 내가 책임질 테니 헛된 마음 품지 마. 그의 말 끝에는 장남의 권리라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둘째 딸은 손을 허리에 올리고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장남이면 다야? 엄마 곁에 남아 밥 챙기고 약 챙긴 건 나야. 나 아니었으면 엄마 벌써 쓰러졌어. 내가 모셨으니 집도 재산도 당연히 나한테 와야지지. 그녀의 눈엔 분노와 서러움이 교차한다. 그러자 막내는 느긋하게 웃음을 지으며 형제들을 바라본다. 둘 다 그만 좀 싸워. 재산 하지만 결국 엄마 마음이 중요한 거 아냐?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어딘가 음흉하게 빛났다. 아무도 모르게 막내는 이미 박도현과 몰래 대화를 나눈 상태였다. 정수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내 자식들이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어쩌다. 부모보다 돈을 먼저 보는 눈이 되었을까.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히지만 자녀들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저 집은 이제 유산 때문에 난리 났다지. 아휴, 늙으면 자식이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재산 싸움이라니.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정순의 집은 하루아침에 동네의 구경거리가 된다. 그날 밤 도현은 조용히 정순을 찾아와 말했다. 정순 씨, 미안하오.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겠지.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 집안에 응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제야 그게 터져버린 거죠. 자식들의 욕망, 마을의 시선, 그리고 돌아온 첫사랑. 정순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간다. 그녀는 잠들지 못한 채 깊은 밤 홀로 마당에 앉아 뜨거운 눈물을 삼킨다. 그 누구도 모른다. 이 싸움이 단순한 가족 갈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피로 얼룩진 비극으로 번질지지. 운명의 소용돌이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정순의 집 대문 앞 낯선 여인이 서 있다.
초라한 차림새 그러나 눈빛은 결연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낸다. 저 어머니를 찾으러 왔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누구신데 나를 어머니라 부르시오.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박도현 씨와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정순의 눈이 휘둥그레 커진다. 자녀들은 곧장 달려나와 여인을 밀쳐내며 소리친다. 무슨 헛소리야. 우리 엄마한테 이런 모욕을 주려고 왔어. 그러나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사실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제게도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벌써 수군대며 혀를 찼다. 아이고, 숨겨둔 딸이 있었대나. 와, 역시 그 집안이 평범할 리가 없지지. 정수는 어지럽다. 젊은 날 도현과의 금지된 사랑이 떠오른다. 혹시 정말 그때의 과오가 오늘의 그림자로 돌아온 것일까? 그녀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휘청거린다. 자녀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제 와서 우리 재산을 노리려는 거야. 안 속아. 그러나 여인의 눈물은 거짓 같지 않았다. 정수는 혼란 속에 갈등한다. 그녀의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 늦은 저녁 도현과 정수는 마주 앉아 있었다. 은은한 등잔불 아래 도현은 낮게 속삭였다. 정순 씨,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나는 여전히 당신이 그립소. 정순의 마음은 흔들린다. 남편과의 기억은 이미 오래전 흐릿해졌고 홀로 견뎌온 세월은 그녀를 지치게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입니까? 그러나 눈빛은 이미 젖어 있었다. 자녀들은 이 장면을 목격한다. 둘째 딸은 울분을 터뜨린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짓을 해요. 장남은 이를 갈며 소리친다. 저 인간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야. 속지 마. 막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는 도현과의 결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현은 진심을 전한다. 재산 따위 필요 없소. 나는 당신과 남은 세월을 함께하고 싶을 뿐이오. 정수는 흔들린다.
늦게 찾아온 사랑과 가족의 반대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끝없이 위태롭게 흔들린다. 어느 날 밤 막내는 몰래 도현의 서재에 들어갔다. 서랍을 뒤져 뭔가를 꺼내든다. 그것은 바로 땅 문서와 재산 계약서서. 막내의 입가엔 불길한 미소가 번진다. 이걸로 내 인생이 달라지겠군. 한편 둘째 딸은 혼외자로 주장하는 여인을 찾아갔다. 내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밀면 가만 안 둬. 대신 조용히 사라진다면 돈은 조금 줄 수 있지. 협박과 회유가 오가는 순간 여인의 눈빛엔 절망이 스친다. 정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니. 그녀는 결국 쓰러져 의식을 잃는다. 배신의 칼날은 이미 그녀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제 집안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길로 향하고 있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다. 혼외자로 알려졌던 여인. 그녀는 사실 도현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의 친부는 바로 정순의 남편. 전 죽은 줄 알았던 그의 과거 외도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정수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을 떤다. 그 사람 나만 두고 다른 여인과 아이를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린다. 그러나 곧 여인을 끌어안으며 속삭인다. 내 잘못은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피해자구나. 자녀들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남긴 그림자가 이렇게 드러나다니. 그러나 이 와중에도 재산 다툼은 멈추지 않았다. 장남과 둘째는 서로를 향해 고함치며 막내는 몰래 웃음을 감춘다. 집안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장남은 결국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히고 사업 빚에 쫓겨 야반도주한다. 둘째 딸은 모친 병수발을 거부한다. 이젠 내가 지칠 만큼 지쳤어. 나도 내 삶 살아야 해. 정수는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손주는 달랐다.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할머니까지 잃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손주의 눈물은 정순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힘겹게 손주의 손을 꼭 잡았다. 가장 가까운 자식들은 떠났지만 가장 순수한 혈육은 남아 있었다. 불효의 끝에서 정수는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으며 다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다. 마지막 선택. 도현은 마지막 용기를 내어 정순에게 다가온다. 정순 씨, 우리 남은 세월이라도 함께 합시다. 이제 더는 외롭지 않게.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그녀는 잠시 도현의 손을 잡지만 곧 손주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도현 씨. 내 사랑은 아직 남아있지만 내 남은 삶은 이 아이를 위해 써야 해요. 사랑은 늦게 와도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결국 정수는 가족의 모든 갈등을 끊어내고 손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내려앉는다. 그녀는 고단했지만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이 선택할 때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만 진짜 행복이 피어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우리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